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그런데 1분기에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 사인을 좀 보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 주식 전략가가요, 순이익 감소의 압박이 증가하는 만큼 이 투자자들은 가격 결정력을 통해서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입증된 기업, 그런 종목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현재 팩트셋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S&P 500 기업의 순이익을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3.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 그리고 비용 증가 그리고 기업의 순이익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 물어봤더니 데이빗 코스틴은 기업 CEO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순이익에 대해서 경고 사인을 미리미리 내놨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국과의 무역 긴장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순이익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은 비용 증가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기업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격 지배력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로 몇 개의 기업들을 꼽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라든지 홈디포, 어도비, 코티 같은 종목들을 제시해주면서 이런 종목을 좀 주시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해보자라고 하는 데이빗 코스틴 전략가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아람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람코의 이익이 지난해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익을 낸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사, 블룸버그의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고 지난해 이익을 가장 많이 낸 회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랭킹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무디스에 따르면요, 아람코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전년에 비교해서 50%나 증가를 하면서 1,1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람코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애플, 이것이 올해 지난해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뭐 삼성도 있고 알파벳, JP모건, 쉘,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른 석유 기업들에서도 월등히 좋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아람코, 애플까지 제쳤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해 아람코 매출은 한 3,55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가 지나갈수록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실적,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전 영업이익도 2,12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아람코가 100억 달러 수준의 채권 발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좋은 실적이라면 이런 채권 발행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채권 발행을 앞두고 신용평가사 피치라든지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 아람코에 대한 신용등급 투자 의견을 자꾸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람코는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채권 발행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아람코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아람코의 이 이익이 추월된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역시 아이폰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제 결국에는 중국에서 또다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4월 1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 애플이 온라인 매장에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핵심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가격 인하폭은 6%가량으로 신형 아이폰 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에어팟까지 여러 가지 대부분의 상품이 가격이 인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초에도 애플이 한번 가격을 인하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가격을 인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애플을 포함한 제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낮추니까 애플도 자연스럽게 판매 가격을 낮춘 것이었는데 자, 하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역시 4분기에 애플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도 못 미친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 쪽에서의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은 하이엔드 제품에 해당하는 아이폰 XS가 아이폰 XS 맥스 가격이 500위안 인하가 됐고요. 아이폰 XR의 가격도 역시 4.6%가량 하락이 되면서 애플의 앞으로 중국에서의 판매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이야기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이 충돌 사고가 원인이 아닌 차량 화재를 일으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300만 대 정도의 대상을 조사할 것이다. 안전불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는데 이 도로교통안전청이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 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른 조사 요구에 따른 탄원서에 따른 이런 반대적인 조사였다.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계속 미국 쪽에서 조사를 받고 리콜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소나타를 포함해서 47만 대를 리콜을 했고 그때 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고 2017년에도 역시 세타스2 엔진을 탑재한 소나타, 산타페 이런 자동차들의 리콜과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는 이것이 현대 기아차에 부담을 어느 정도밖에 줄 수 없을지 아니면 조금 큰 위험이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 시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